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 화요일 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라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다른 때보다 약간 좀 가볍게 미국의 미래 그리고 텍사스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우리 딸들이 있는 텍사스주에 와 있는데 제가 내일 행사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할 약속이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있고 내일 텍사스를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미국 부통령 후보로 미네소타주 주지사, 미네소타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뽑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민주당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오늘 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치 이야기도 할 겸 미국의 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텍사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미국 주는 우리나라 도와는 다릅니다. 사실 각각 헌법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다 50개의 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주를 어떤 주는 빨간 주, 어떤 주는 파란 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 그리고 블루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드 스테이트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빨간색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파란색 그러면은 이거는 좀 자유주의, 자유진영, 그러니까 자본주의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공화당이 자본주의적이죠. 공화당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민주당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바꿨답니다. 제가 빅터 데이비드 한슨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역사학자의 책을 읽고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2024년 현재 미국 50개 중에서 27개 주가 공화당 주입니다. 그리고 23개 주가 민주당 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은 주지사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7개 주가 공화당, 23개 주가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빅터 데이비드 한슨이라는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퍼블릭 인텔렉츄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지성인들이 상당 부분 좌파가 많은데 이분은 그리스 역사를 전공했고 고대 전쟁사를 전공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보수적인 견해를 아주 열정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가 원래 블루 스테이트가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었다라는 것을 이분의 책 The Case for Trump 2019년에 나온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하고 있을 때죠.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홍지수 선생이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도 한번 보시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 미국 전체가 뻘겋게 보이는 지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각 주가 있고 각 주에 또 작은 단위로 카운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그냥 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카운티 속에 보통 도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가 군보다 더 크지만은 미국은 이 카운티 있고 카운티 속에 보통 큰 도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전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카운티가 보통 시골입니다. 시골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파란색을 여기 도시겠구나라고 하고 보면 될 정도예요. 텍사스가 이제 레드 스테이트인데 파란색이 있는 데가 텍사스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각 주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이 이런 지도를 좋아하는데 미국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땅 넓이를 가지고 본 것이지 사람 숫자를 가지고 친 것이 아니다.
정치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지 땅 넓이로 따지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하여간 이 카운티별로 색깔을 칠했을 때는 미국 전체가 빨갛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각 주마다 이제 선거인단 수가 있어가지고 공화당을 또는 민주당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현재 트럼프가 7월 29일 거지만은 트럼프가 아직도 이제 앞으로 계속일지 뭐 그건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앞서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파란 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바다주라든가 아리조나 같은 데는 분홍색으로 처리를 했는데 공화당 쪽으로 기울은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같은 데는 하늘색을 표시했는데 여기는 완전한 파란색은 아니고 약간 파란색 해가지고 그 정도를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84년도에 미국 역사상 그냥 한 정당이 확 쓸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월터 몬데일이라는 그 민주당 후보를 딱 한 주 빼놓고, 그 한 주라는 게 바로 미네소타주입니다. 월터 몬데일이 미네소타주 출신이죠. 그래서 49개 주를 공화당이 이긴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 것은 뭐 최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반반 뭐 그렇게 아주 심한 차이가 아닌 거로 대통령이 결정이 됐죠. 여러분 이제 미국 주들이 뭐 미국은 자유국가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어느 주들이 인구가 줄어드는가를 뭐 그냥 인구 조사했을 때 그냥 보면은 확 알 수가 있지만은 또 그거 외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좁으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차들은 별로 없는데 미국은 뭐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사 다니는 그 트럭을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홀은 뭐 자기가 빌려 타고서 자기가 짐 싣고 자기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홀에다가 자동차까지 싣고 다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트럭도 있고 조그만 박스도 있고 뭐 뒤에 끌고 가는 트레일러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금년 1월 2일 날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이사 가는 건 보통 왕복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빌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웨이 티켓 한 번만 가는 건데, 지난 8년 동안에 그 유호를 빌려 타고서 이제 이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이 있는데, 그 도착 지점으로 1등이 8년 동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6번이 텍사스가 1등이었답니다. 그 2016년, 17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연속 그 유홀이 빌려서 도착지가 텍사스인 경우가 8년 중에 6년이 1등이었다. 그러니까 이사를 텍사스로 제일 많이 갔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2019년, 2020년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코로나 그때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압도적으로 많은 그 유홀 이동량이 텍사스를 향했다라고 나오는데, 미국 텍사스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미래는 텍사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홀 reports most one-way rentals went to Texas last year. 이거는 2023년 건데, one-way 렌탈 빌려 타고서 이제 도착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도착한 곳이 텍사스다 해가지고, 미국의 주가 많은데 도착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표시됐어요. 그 도착지 1등이 텍사스입니다. 그 다음이 플로리다예요. 그 다음이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요거는 유홀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거를 워싱턴 타임즈가 인용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빨간 곳이 이사 간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인데 놀랍게도 전부 공화당 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사람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Top States of One-Way Movers, 출발해갖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제일 많은 주가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미시간, 뉴저지, 매사추세츠. 예, 요 5개 주는 전부 다 또 민주당 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 가지고 이사간 데 보면은 민주당 주에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 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텍사스인데, 텍사스는 텍사스하고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제 하나는 민주당의 대표주고 하나는 공화당의 대표주로 이렇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작년에 2022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34만 2천 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인구가 3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해 더 지나면 국회의원 수도 줄어듭니다. 미국 하원의원 수는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는 인구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에 17만 4천 명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서 제일 큰 주는 아직은 그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니까 그동안에 뉴욕주가 2등이었는데 텍사스주가 최근에 2등 자리를 뺏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타임스 기자가 유호를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논문에다 자기 그 기사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Americans are voting with their feet by moving to state with more freedom and more opportunity. 미국 사람들이 그래 걸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걸음으로써 voting with their feet, 발로 투표했다 그죠. 더 자유로운 그리고 기회가 많은 주로 이사를 감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it is no surprise that taxpayer-friendly Texas, Florida, and North Carolina added the most new residents in 2023.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한테 유리한 주, 뭐 세금을 덜 받는 주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그 아주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들 갔는데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는 것이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인데 거기는 하이 텍스 스테이트, 그 주세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미국 사람들이 자유롭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그들의 발로서 투표를 하였다.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세금이 아주 싼 주로 소문이 나 있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는 또 정반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일어난 그냥 뭐 가시브의 현상이 아니라 정치학자들이 분석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됐는데 저도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텍사스 vs 캘리포니아, 텍사스 대 캘리포니아라는 그 제목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A History of Their Struggle for the Future of America.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서로 미국의 미래를 놓고 경험을 벌인다. 둘 다 그 미국적입니다. 둘 다 미국적인 특색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주를 케네스 P. 밀러라는 그 정치학 교수인데, 두 주를 Leaders of Red and Blue America.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항상 이렇게 갈라지죠. 민주당 저 자유주의 분방한 쪽, 나쁘게 보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을 지지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주지하고 그리고 이 종교를 또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을 레드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는 그 각각을 대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지만 그 각 주도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그 GDP가 4조 정도 됩니다. 4조 달러. 여러분 대한민국 GDP가 2조가 안 되죠. 대한민국 GDP가 2조가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4조짜리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쭉 등수를 매기면은 캘리포니아가 세계 5등이 나옵니다. 물론 미국이 1등, 2등이 중국, 3등이 작년에 독일로 바뀌었죠. 그 달러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4등이 일본,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면 텍사스는 어떠거냐?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인데 일본 다음에 이제 영국 나오고, 일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도 나오고 영국 나오고 그리고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세계 8등이에요. 그 미국의 1등 주인 캘리포니아는 세계 5등,
미국의 2등주인 텍사스는 세계 8등이다. 여러분 텍사스가 남한 땅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텍사스가 인구가 작년에 3천만이 살짝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5분의 3쯤 되는데 텍사스의 넓이는 남한의 7배쯤 됩니다. 7배.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그런데 경제력도 이렇게 세고 그런데 텍사스는 유난히 다른 주보다 더 독특한 것이 수출액이 해외에다 수출하는 돈이 텍사스는 4,400억 달러가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2등인데 1,780억 달러.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파는 거는 텍사스가 미국에서 1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력도 어마어마한 땅들이다라는 얘기죠. 케너스 P 밀러 교수가 그러니까 두 주가 여러 가지 이 상반된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 스타일도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이제 미국의 미래를 놓고 경업을 벌이고 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레몬트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텍사스는 텍사스 나름의 장점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세는 미국의 미래는 텍사스다라는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는 미국 50개 중에서 미국에 가입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주입니다. 텍사스는 원래는 나라였습니다. 텍사스의 이 지역이 원래는 멕시코인데 여기에 살던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긴 그렇죠. 저쪽에 있는 동부에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유럽에서 왔던 사람들이 멕시코하고 싸워서 독립을 이뤄가지고 텍사스라는 나라를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나라였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은 미국에 조인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미국의 한 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 텍사스는 자기네 주의 그거를 로스타 외로운 별 여러분 보시는 것이 텍사스 깃발입니다. 외로운 별 그리고 자기네들이 과거에 독립국이었다는 좀 촌스러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텍사스 대학 다니면서 여기 사람들은 일부러 신발도 장화, 그러니까 텍사스 카우보이들 그리고 아주 점잖은 신사들도 대학 교수들도 심지어는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사투리도 좀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도 제가 이제 텍사스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보통 한 30여 년이 됐는데 그때도 텍사스가 석유 때문에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북쪽 사람들이 유호를 끌고 텍사스로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양키 with U-Hauls go home. 그러니까 유홀 타고 온 양키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텍사스 사람들이 어떤 민족주의라고 그러긴 뭐했지만은 그런 성질을 부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They say everything's bigger in Texas. 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다 크다. 예, 저는 맨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텍사스가 다른 주보다 뭐가 얼마나 더 큰지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학교 학생일 때 내가 대학원생일 때 김동길 교수께서 와서 한번 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은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오래 다녔지만은 그리고 또 미국이 올 때마다 넓은 나라라는 거 알지만은 텍사스는 정말로 크다, 정말로 넓다라는 감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의 어디 시골의 가게 기념품점에 가보면은 파리채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파리채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텍사스 사이즈 파리채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좀 웃기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텍사스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모든 것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보면은 고속도로들이 이제 주립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가는 10번 고속도로. 하여간 미국의 고속도로가 그냥 그물망처럼 돼 있는데 각 주와 주를 통과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텍사스는 판대기를 더 크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글자판도 더 크게 만들고 어디까지 가는데 몇 킬로 남았다는 것도 일부러 더 크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촌놈들이라서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큰 거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여러분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Welcome to Texas. Drive friendly, the Texas way. 이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프렌들리하게 운전하라, 텍사스 웨이로 운전하라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 얘기들 들어보면은 여기는 뭐 거의 무지막지하게 운전한다고 그럽니다. 뭐 전부 다 트럭만 타고 다니고 차들도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이 텍사스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며칠 전 뉴스에 7월 24일 날 작년에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도시 10개 중에서 9개가 텍사스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유홀 데이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텍사스에 왜 이렇게 도시들이 많고 도시들의 인구가 늘어나는지는 뭐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유홀 데이터를 가지고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사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전부 다 텍사스로 옵니다. 대기업.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요 한 3, 4일 됐어요. 8월 2일 미국 시간으로 8월 2일자인데 그 쉐브론이라는 그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 그 에너지 회사인데 그 회사가 결국은 텍사스로 이 본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서 기왕 온 김에 텍사스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춘 500 그러면은 아주 세계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포춘 500이라고 그러죠. 500개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요 몇 년 사이에 이 텍사스로 오는 회사들 보니까 NRG 에너지,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휴스턴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테슬라가 온 건 참 대단한 충격이죠.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에서 오스틴, 텍사스의 주도가 있는 오스틴입니다. 그리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HPE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산호세에서 캘리포니아 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찰스 슈왑, 캐터필러, AECOM, CBRE,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온 쉐브론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큰 회사들이 전부 일로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춘 500 중에서 그 개수가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가 더 많습니다. 텍사스의 휴스턴에는 26개, 그리고 달라스 포트워스에서는 24개, 그리고 오스틴에 3개, 샌안토니오에 2개. 그래가지고 미국 주 중에서 포춘 500이 제일 많은데 여기 쉐브론은 포함이 안 되는 숫자겠죠. 계속 미국의 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텍사스로 이사를 오고 있다. 쉐브론 회사는, 이 회사는 원래 석유 회사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석유가 대단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두 군데가 전부 석유가 많이 나는데 지금 텍사스는 완전히 이제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자 산업도 지금 텍사스로 다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이 갑자기 큰 것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전자산업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큰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실리콘밸리가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의 지위를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올려놓는데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바로 한 10년 채 안 됩니다. 그것이 텍사스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1위가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반도체 1위가 오스틴에 있는 실리콘 힐스라는 곳입니다. 오스틴의 서쪽에 언덕이 있는데 웨스트레이크 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실리콘밸리가 글로 이사를 왔다고 그 실리콘 힐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위가 오스틴, 2위가 달라스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순서가 최근에 바뀌고 있는데, 뭐 지금 쉐브론이라는 회사 이사 온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지아주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길거리 표지판에 현대 블루바드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거기에 현대 공장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 길을 만나다며 두리번거리다가 현대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스틴에 가보면은 삼성 하이웨이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삼성 하이웨이가 오스틴 바로 위에 타일러라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정말 깡촌입니다. 인구만 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20만 달러짜리 집들이 그냥 몇 달 만에 다 60만, 70만 불로 값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이죠. 한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채 못 됐죠. 삼성이 170억 달러를 440억 달러로 확대해서 투자하겠다. 뭐 여기는 뭐 그 대박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오스틴이 이미 1등이 됐는데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 오스틴에 오게 되면은 텍사스가 미국 이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뭐 우리 딸들이 텍사스에 살고 바로 그 휴스턴 북쪽에 있는 그 HPE 본사가 오고 또 뭐 엑슨이라는 그 본사도 옮겼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아이들 사는 도시의 그 경찰차가 그 이제 카운티 쉐리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는 거를 보고서 제가 맨 처음에는 저 그 경찰 아저씨가 하나님을 참 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붙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카운티에 있는 이 몽고메리가 카운티라는 곳인데 이 카운티에 있는 모든 경찰차에 다 In God We Trust라고 써붙였더라 하는 사실을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 지금 미국이 한쪽은 막시스트입니다, 솔직히. 근데 그 막시스트는 돈으로는 막시스트가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가 소셜리스트고, 그리고 이번에 그 부통령이 된 사람을 이쪽 그 보수 방송에서는 미네소타 막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시즘이 돈으로 막시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는 자동차가 8대인가 있다라고 내가 그 본 적이 있습니다. 막시스트가 차를 8대 타겠습니까? 한 대면 되지. 네,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사상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막시스트인데 거기에 그 대항하는 세력이 텍사스하고 미국 남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볼 텐데 더 바이블 벨트,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뭐 이런 그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 그 미국 남쪽 플로리다 이쪽을 근데 이쪽이 지금 산업도 막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뭐 공장도 많이 오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레드 스테이트다라는 그런 묘한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가 뭐 앞으로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지만은 대통령 뭐 선거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미국의 그 미래 그리고 미국의 문화, 정치 이런 걸 가지고 두 개로 갈리죠. 사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860년에 미국은 전쟁했습니다. 서로 서로 죽였죠. 근데 지금은 뭐 그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텍사스가 이제 바로 그 전통적인 미국을 지향하는 그런 주를 대표하는 주로 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미래 텍사스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의 미래도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논문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미래는 텍사스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또 미국 선거 진행되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